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모델링 및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돌출, 빼기, 곡면 룰드, 모서리 블렌드 등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기계 가공 기능장의 캠 프로그램 가공의 공개 도면 6번에 해당하는 도면입니다. 네, 여기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데이텀 설정 방법,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 돌출 및 빼기, 모서리 블렌드, 곡면 룰드 모델링 방법, 제조 NC 툴패스 가공 경로 캠 가공 프로그래밍 방법, 가공 경로 및 모의 가공 검증 방법,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작업 공정은 표면 가공부터 시작해서 황삭, 중삭, 정삭까지 할 거고요. 여기 황삭할 때 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삭이 있는데 이 중삭하고 정삭은 같은 공구를 사용하고 다만 이제 정삭 여유를 따로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값도 조금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같은 공구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하나, 둘, 요거 세 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할 공구는 세 가지 공구입니다. 평핸드밀, 볼핸드밀, 페이스밀 이렇게 보시고요. 페이스밀 요거 가지고 이제 표면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평핸드밀 가지고 여기 황삭 가공, 그 다음에 볼핸드밀 가지고는 이제 중삭 가공, 정삭 가공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들은 여기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도면, 공개 도면이라고 한 이 도면상에서는 가로, 세로의 어떤 사이즈는 없죠, 그죠? 소재 두께만 29T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앞서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D 가공을 먼저 하고 이제 이걸 뒤집어서 뭐 가공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캠을 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이즈는 여기 70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70이라고 보시고, 두께만 여기 29T. 하지만 이제 우리가 표면 가공 1T 정도도 이제 가공할 거니까, 표면 가공할 때. 그래서 이제 30으로 해서 1T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 나머지 여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면을 모델링하기에 앞서서 조금 수정을 좀 할게. 물론 공단에서 다 검증된 도면이긴 하겠지만 여기 35 사이즈는 괜찮은데요. 여기 38 사이즈가 여기 R 쪽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각도 129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면 이게 이 모델링은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치수 표현을 할까 위치가 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이제 이런 사이즈로 해가지고 모델링이 이제 완성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15라는 숫자를 15파이도 여기 맞추려면 그 각도도 한 125도인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무시할 게 여기 38이라는 숫자를 그냥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요거 무시하고 129도도 요것도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이라는 치수하고 129도 요 두 개를 무시하고요. 그냥 35에 해당하는 여기 이게 외접원처럼 해서 이제 외접에 들어가는 뭐 다각형 형태로 어쨌든 다각형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요 38, 129 요거는 치수 이제 무시하고 여기 35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파이라는 거, 그 다음에 6mm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R값들 포함해서 여기 한 5가지 정도만 치수 적용하고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거 잠깐 내리고요. 자, 유진X 들어오셔서요. 들어오셔서 자, XY 평면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 평면 누르고 자, XY 평면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고요. 됐죠? 가공원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뭐 모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조금 쉽게 하려면 여기가 원점, 여기 원점이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캠 짤 때는 여기 원점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그러니까 요 센터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하시죠. 자, 껍데기가 사각형이죠. 그래서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요렇게 얼추 한 요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로의 사이즈는 정중앙에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여기 수직선상에 얘는 여기 중간점에 올라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축선하고 요 사이는 45라는 숫자를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요 위치 센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셔서 아이고, 내용 보시면 여기에 이 중간점 이용하시고요. 여기 이제 원점 클릭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원점 올라탔죠. 이렇게 올라타고 닫고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이 왼쪽의 수직선하고 요 Y 축선 눌러서 요거 45라고 맞춰 주시죠. 됐죠? 닫기.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조건 이용해서 같은 길이라고 해주고요. 얘하고 일단 길이 같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70이라는 사이즈 주면 아마 사이즈가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얘가 지금 130이네요. 70 주시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닫기 누르고. 자, 얘 좀 모아주고요. 요거 좀 모아주십시오. 예.
되셨죠? 자, 그러면 뭐 구속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요 테두리 사각형 가지고 돌출로 만들고 뭐 할 거니까 일단 두고요. 여기 센터점에다가 우리 다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 35에 해당하는 다각형 하나 그릴 겁니다. 상단에 여기 역삼각형 스케치 곡선 여기 들어가서 추가 곡선 안에 보면 다각형이 있고요. 다각형 클릭하시고 여기 센터 찍고요. 여기 센터 콩 찍어서 이렇게 사이즈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예, 요 이쪽으로. 근데 이걸 좀 제가 여기 똑바로 놓지 않겠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할게요. 왜냐면 구속 주면서 이게 움직이는 걸 좀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딱 맞게 사이즈가 구속이 딱 완성된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삐딱하게 넣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하셔서 요 선, 얘 축선이 요 센터가 여기 또 중간점에 올라타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점 이용하셔서 이 선 찍고 여기 센터점 찍으면 중간에 올라타죠. 여기 중간이 됐고 이게 근데 이게 딱 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직교라고 있어요. 직교. 얘하고 요 Y 축선 누르면 또 직교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여기 지금 35라는 숫자만 우리가 적용한다 그랬죠.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 위에 찍고 밑면 찍고 아래쪽 찍어서 요거를 35로 잡아주시면 사이즈가 딱 맞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구속이 완전 됐다고 나오죠. 예.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여기서 이제 모서리 블렌드를 주시면 안 되겠죠. 모서리 블렌드는 완성된 상태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스케치를 종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제가 6mm를 밑으로 조금 내릴 거예요. Z방향으로 6mm 내려서 파이 15를 만들고 그 파이 15 파이하고 35라는 숫자의 다각형을 서로 이을 겁니다. 룰드라는 기능으로. 자, 그래서 작업 평면 상단에 가면 데이터 평면이 있고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 XY 요 평면 있죠. 여기 평면 눌러서 얘를 밑으로, 그러니까 방향은 반대로 그 다음에 6mm 정도를 내리는 거예요. 요 평면을 만들어 놓고 15 파일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할 거니까 살짝 뒤집어서 이쪽에다 스케치 할 거죠. 여기 클릭해 주면 다시요. 스케치 누르고 이 한쪽 면을 클릭해 주면 좋은데 얘가 지금 뒤집어졌죠. 방향이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뒤집어지거든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우리 같은 방향으로 보게 할 거니까 방향 반전을 누르시면 같은 방향 옵니다. 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여기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원 들어가셔서 센터 콩 찍고 크기 만들고 급속 지수 이용하셔서 요 사이즈는 15 파이라고 주시면 되죠. 닫고 자 구속은 완전히 되어 있는 거 항상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윗면 표면에다가 다각형 그리고 6mm 정도 밑으로 내려서 평면에다가 파이 15 파이 하나 만들고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어주면 되는 거겠죠.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룰드라는 기능으로 안쪽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거 테두리 70, 70에 29T를 만든데 두 개를 동시에 붙여서 만들지는 않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얘를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가면 공면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룰드라는 말이 혹시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여기 더보기라고 하는 요거 아이콘 보이시죠? 더보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메쉬 곡선 안에 보면 요 룰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 근데 룰드는 조금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규칙이 있는데 이 화살표 그러니까 이 선이 뽑혀지는 어떤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 화살표 방향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다각형이고 원이니까 뭐 약간 얘들은 형상이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 바라보는 방향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는 마디 이쪽 부분 클릭해서 화살표를 이게 시계 이쪽이죠 북쪽으로 좀 가리키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점이었고 두 번째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 곡선을 선택하는 요거 클릭해 놓고 원 쪽을 클릭하는데 원을 아무 데나 클릭하면 안 되고요 얘도 여기 연절이 요 방향이니까 여기 연절이 정도 클릭해 주시면 방향이 거의 같아집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 놓고 요걸 살짝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룰드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 정렬 이쪽에 형상 유지가 안 켜져 있다면 이거 켜 주십시오 그리고 매개 변수입니다 정렬 형상 유지하고 매개 변수 요거 좀 잘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룰드로 하나 만드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들어오셔서요 돌출로 뽑아내시면 돼요 요 바깥쪽 70, 70에 요거를 방향 반대로 두께는 몇 T입니까? 29T죠. 공작물은 30T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캠 들어가서 할 거고요. 부울은 결합이 아니죠. 없음입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따로예요. 색깔이 좀 따로따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결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눌러서 역삼각형 눌러서 빼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빼기라는 항목을 누르고
바디는 얘 클릭하고 자동으로 넘어가죠. 공구는 안쪽으로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게 쏙 빠집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빠진 형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를 R5냐 R10이냐 어떤 걸 먼저 줄 거냐고 물어보시면 좀 편하게 하려면 뭐 대중 없겠네요. 어차피 편하게 할 수가 없다. 뭐 똑같겠네요. 그죠? 어쨌든 뭐 저는 R10부터 하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모서리 블렌드를 뭐 세로선을 먼저 합니다. 뭐 그런 말 아마 이번 강의 말고 다음 이전 강의 어떤 거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서리 블렌드 이용하시고 10을 먼저 줄게요. 10이라고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적용 누르시고 5라고 숫자 바꾸시고 바닥면을 여기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10하고 R하고 5, R10, R5 주신 거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고요. 하단에 보면 여기 탭 모양이 있는데 이 탭은 사실 요 작업이 아니라 여기 수기로 2D 가공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탭을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캠 가공에서는 요거 탭은 내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나머지 스케치 선이나 좌표들 좀 숨겨놓고 넘어갈게요. 컨트롤 W 눌러서 됐죠? 표시 및 숨기기가 나오고요. 이게 모두 숨겼다가 바디에 솔리드 바디만 플러스로 표시하시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고 이렇게 자, 이상 없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링이 완성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작업 내용에 잠깐 들어가서요. 이제 요거 왼쪽을 조금 뽑아내고요. 자, 지금까지 요까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면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을 하면서 데이터 설정하면서 뭐 요런 작업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얼추 보면 뭐 취소 넣고 지오메트리나 해서 공면 룰드까지 해가지고 여기 완성한 거예요, 사실은. 맞죠? 이제부터는 이제 제조, 즉 캠 쪽으로 들어오셔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 공정 여기니까요. 자, 요 창을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오시고, UGNX에는 캠이라는 말은 없고, 제조라는 게 이제 매니팩처 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르시고, 제조로 들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캠 세션 구성에서는 캠 제네럴 요거 씁니다. 그 다음에 생성할 캠 설정은 이게 3D 가공이니까, 근데 2D, 3D가 섞여 있어요. 표면 가공은 2D고, 요 안쪽에 들어간 요 공면은 3D죠. 그래서 얘가 밀 플라너가 2D 가공이고, 그다음 밀 컨투어가 3D 가공이라고 아마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뭐로 시작을 하는 건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3D가 주니까 밀 컨투어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크게 조금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저는 그냥 컨투어로 들어오겠습니다. 3D 가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올게요. 자, 확인 눌러주고. 자, 창이 바뀌고. 자, 요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 지오메트리, 기계 공구 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서 뷰까지 요 순서대로 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지오메트리 뷰로 들어오셔서, 자, MCS 밀 앞에 플러스 열어주시고, MCS 밀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작물 좌표계 G54를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좌표계는 여기 모서리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 좌표계 다이얼로그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원점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X 0점, Y 0점, Z 0점이라고 하는 공작물 좌표계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모델링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원점을 여기다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얘가 옮겨집니다. 이 데이터가 보면, 어찌 보면 잘못 보면 이게 X에 마이너스 45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위치가 그냥 이렇게 옮겨진 어떤 데이터 값이고, 실제로 우리가 캠을 뽑을 땐 여기가 x 0점, y 0점, z 0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좌표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거는 의미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공작물 좌표계를 잡은 거예요. G54. 자, 그 다음 상세 정보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G09 옵셋 1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G54고요. 여기가 2가 되면 G55, 3이 되면 G56 그런 뜻입니다. 우린 G54로 만들겠습니다. 1로 놔두시면 되겠죠. 자, 간격에 보시면 간격 옵셋 자동으로 안 하고요. 저는 평면이라고 잡을 거고, 요 바닥면을, 여기 상단에 있는 표면을 클릭해서 50이라고 주겠습니다. 요 의미는 안전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높이가 Z50을 우리가 지금 방금 설정하신 거예요. 됐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워크피스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요. 파트 지정은 완성품의 부품을 클릭하는 거고요. 파트 클릭해서 가공하는 완성품은 얘고, 파트는 얘고, 확인 눌러주고. 자, 블랭크 지정은 원소재 크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두께는 1T를 더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30T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랭크 지정 들어가셔서, 자,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으로 들어오시고, 자, 요렇게 딱 맞는 소재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1mm 더 준다 그랬죠. 자, 그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ZM의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1 주시면 요 소재가 1mm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70인 건 맞지만 세로는 두께는 여기 29가 아니라 30T가 되겠죠. 1mm 1T를 더 포함했으니까 확인 눌러주고.
그래서 표면 가공할 때 그 표면 가공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 누르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 공구는 순서대로 여기 세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만들게요. 자, 공구 생성 누르시고요. 처음에 만들 게 이제 평엔드밀이죠. 평엔드밀, 보랜드밀, 페이스밀. 자, 밀 컨투어 쪽에 첫 번째 이게 평엔드밀이고요. 여기 세 번째 게 보랜드밀이에요. 됐죠? 자, 첫 번째가 클릭이 되어 있네요.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대문자 T01로 한글로 한글 여기 띄우지 마십시오. 평엔드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파이 두날 이렇게 할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엔터 치고요. 여기 10파이죠? 10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날이고, 그다음에 각각 공구번호는 다 1번이죠? 1번, 1번, 1번 주시면 되고,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또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볼앤드밀, 이거 세 번째 겁니다. 이게 볼앤드밀. 드래그로 잡고, T02입니다. 볼앤드밀이고, 6파이고, 그 다음에 두날이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6파이로 바꿔주고, 두날이고, 공구번호 2번, 2번, 2번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밀이죠. 자, 여기 공구 생성 들어가서 페이스 커터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공구 검색 여기 들어가셔서요. 여기 밀링 앞에 플러스 열어주시고 면 밀링이라고 아마 7번째인가 6번째 있을 거예요. 면 밀링 더블 클릭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페이스 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특별히 뭔가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요 중에 80파에 가까운 게 64죠. 뭐 100을 하시든 64를 클릭하고 일단 확인해 누를게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동으로. 일단 이건 취소하고 요거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이름 바꾸기로 T03으로 페이스밀이라고 하고 80파이 6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됐죠? 자, 엔터 치고요. 자, 요거 80파이로 바꿔야 되겠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여기 직경 요거 80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 못다이 각도 요거는 0으로 해주셔야지 80파이 스트레이트로 된 요 80파이짜리 페이스 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요 목다이 각도는 전체로 좋습니다. 45도 주시 마시고, 절삭날은 요거 6날이고 공구 번호들은 다 3번이죠? 요거 다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공구는 1번, 2번, 3번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별로 들어오셔서 표면 가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됐죠? 자, 상단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오셔서요. 밀 컨투어는 3D 가공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열어서 플라나 쪽에 보시면 뭐 페이스 커터로 가공하는 그런 말은 없지만, 페이스 커터는 요거 세 번째 거 경계가 포함된 면밀링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고, 자, 프로그램은 NC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바꿔주고, 공구는 여기 페이스밀 3번 공구 바꿔주시고, 지오메트리는 우리가 워크피스에서 조정했죠. 요거 소재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 가공할 때는 좀 표면을 그냥 정상 여유 없이 그냥 정치수로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줘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밀 피니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NX에서 스톡이라고 하는 그 여유 값을 피니시로 하게 되면 그 스톡 아예 자체가 0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러프는 1mm가 생겨버리고 자동으로, 세미 피니시는 0.25 혹은 0.3이 생겨버려요. 그냥 메소드로 해버리면 그냥 자체로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좀 구분을 지으려고 그냥 일부러 피니시로 쓸게요. 그 다음에 공정은 첫 번째 T01 첫 번째 공정이고 표면 가공이라고 적을게요. 되셨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럼 표면의 경계 지정은 요 바깥쪽 요 면이죠. 요 윗면이죠. 자, 상단에 가면 면 경계 지정 아이콘 클릭하고요. 요 상단에 면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 안쪽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공과 요 면을 타고 가기 때문에요. 확인 눌러주고. 이상 없고. 그러니까 방향은 그냥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가공하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한 방향으로만 가공하게. 그 다음에 스텝 오버라고 하는 이 부분은 75가 아니라 그냥 100으로 가겠습니다. 블랭크는 가공 깊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그냥 1mm 날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스톡을 주시면 안 되겠죠. 즉 정사 기호를 따로 줄 필요 없죠. 이건 정치수로 제가 가공한다 그랬거든요. 예, 표면 가공은 제가 정치수로 가공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절삭 매개변에서 잠깐 들어오시고요. 요 하향 절삭 지정이고 180도고 특이사항은 없고요. 스톡은 제로인지 그냥 확인하고 이상 없고, 정상 여유 안 준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오셔서 여기서는 공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오게끔 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공구는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면 되니까요. 램프가 아니라 그냥 플런지 스트레이트로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저 빨간색 선처럼 공구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소리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열린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 진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값들이 보이잖아요. 이 값이 이제 공구가 진입했을 때 요 소재에서부터 얼마큼 띄워서 공구가 이제 내려오냐 그 뜻이에요. 많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공구가 물론 내려올 때 가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느 정도 살짝만 띄워서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다음 바로 깎고 그냥 바로 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50%로 하게 되면 여기서 공구 지름 그러니까 80파니까 40mm를 좀 띄워서 공구가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좀 많이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으로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속 및 속도 들어가셔서요. 페이스밀은 80파이에 F80, 88이 아니죠. F80, S800입니다. 이송 속도 80, 주축 회전수 800. 자, 여기 보시면 스핀들 속도가 주축 회전수, 요거 S800, 이속률의 절삭이 이제 이송 속도, F80, 엔터. S800, F80. 그 다음 확인 버튼이 안 뜨죠? 계산기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단은 이제 생성 누르시면 이제 툴패스선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있죠? 요게 70파, 요 면적이 70이고 우리가 공구가 80파이니까 한 방에 지나가도 상관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검증 들어가셔서 여기 3D 동쪽에 놓고 애니메이션 속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한 2로. 그리고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곧장 가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확인 누르고. 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한 방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 평면 직경의 퍼센트 이게 스텝 오브 풀 이게 툴 플랫의 어떤 100%라고 하는 이게 공구 100%를 다 여기 쓰겠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75 아까 최초에 75라고 써 있었죠. 이걸 좀 수정을 하고 눌러주시면 두 번 지나가게 돼요. 공구의 75%로 이제 이걸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75%는 공구 80에 75%는 70, 어쨌든 요 면적 70보다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구가 두 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구의 100%, 즉 80mm 영역에서는 한 방에 가공하게끔 해서 지금 한 방에 가공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75% 잡았기 때문에 공구가 두 번 지나갈 수밖에 없죠. 75%씩만 닿으니까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75%로 그냥 두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시죠.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표면 가공 첫 번째 공정이 끝났고요. 두 번째 황삭 가공할 거고 중삭 여유는 0.5mm 줄 겁니다. 자, 상단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고 이제부터는 3D 가공이기 때문에요. 밀 플라나가 아니라 컨트롤 쪽에 들어오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 황삭 가공이죠. 요거 황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비티 밀링 황삭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중삭할 때는 여기 나머지 밀링을 중삭으로 쓸 거고 마지막에 정삭할 때는 윤곽 영역 요거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캐비티 밀링 요걸로 황삭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여기 이제 평엔드밀이고 워크피 쓰고 황삭이니까 러프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황삭. 근데 요게 이제 그 중삭 여유가 이게 1mm가 나와 버리거든요. 물론 그 숫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값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러프라고 해서 들어갈게요. 여기 러프라는 말 자체가 거친 그런 뜻이죠. 황삭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공정이고 황삭 가공이라고 쓰겠습니다. 황삭 가공.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절삭 영역 지정 들어가시죠. 예, 절삭 영역 아이콘 클릭하고 공구가 여기는 끝났으니까요. 공구가 요 안쪽만 가공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죠. 바깥에서 드래그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만 잡으면 되는 거지 딴 데 잡을 필요 없습니다. 공구가 그쪽까지 갈 필요 없죠. 여기만 가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절삭 영역을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따르기. 얘가 지금 포켓이잖아요. 그죠? 네, 맞죠? 포켓이기 때문에 파트 따르기 가시면 되고 스텝 오버는 50% 그대로 쓰고 절삭탄 깊이는 여기 6mm 주지 말고요. 여기는 1mm로 주겠습니다. 이게 Z방향으로 1mm씩 들어가서 가공할 겁니다. 그러면 좀 여기 단차가 조금 작겠죠? 물론 공구 크기 때문에 여기가 가공은 좀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삭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정삭 안 들어가고요. 자, 어쨌든 1mm로 이제 Z방향으로 스텝을 내려와서 가공하라고 했고 절삭 매개변에서 잠깐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깊이 우선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스톡 값은 1이 잠깐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중상 이유는 전 0.5라고 남기겠습니다. 예, 이거 숫자 바꿨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근데 절삭 수준을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생성시켜 놓고, 툴패스 선을 보고 좀 할게요. 왜냐면, 소재 상단에 1mm가 있었는 걸 얘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처음에 최초에 헛방지를 좀 할 거예요. 헛방질 좀. 어쨌든, 자, 비절삭 이송 잠깐 들어오셔서, 수정할 부분인지 확인하고, 네, 넘어갈게요.
자, 공구는 나선으로 들어오지 말고요. 그냥 1mm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런지로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플런지로 들어오게 하고, 예, 특이사항 없고, 시작점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황상할 때는 이제 F200에 S250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성미 속도 들어가셔서요. 스핀들 속도는 S2500, F200. 맞죠? 자, 여기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생성 눌러보시면 툴패스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됐죠?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검증 누르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아마 최초에는 아마 헛방지 할 겁니다. 왜냐면 소재 표면이 1mm가 있다고 얘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일단 닫고요. 그럼 절삭 키비를 처음부터 이제 들어갈 때부터 가공이 되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최초에 헛방지를 안 하게 하려면 절삭 수준이라고 하는 절삭 높이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절삭 수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 가공 깊이, 가공 표면이 이제 여기라는 소리예요. 요거 F8번 한번 눌러볼까요? 아이고, 뒤집어지죠, 자꾸. 이게, 요렇게, 이 위쪽에 1mm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깊게. 요 1mm가 있다, 그죠? 그죠? 예. 여기, 얘가 1mm 정도 내려가서 딱 표면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요 위쪽에 요면, 요 삼각형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죠. 그럼 요게 지금 1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더블 클릭, 혹은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 제로 해주시면 1mm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이해되셨죠? 제로로. 예. 이거 ZC니까 이거 잠깐만 다시 할게요. 수준 들어가서 여기 올라간 요 삼각형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 이거 0 해주시면 됩니다. 0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깊이를 1mm가 시작 아니라 제로로 시작하게끔 우리가 높이를 1mm 낮춘 거예요. 자, 그러고 다시 생성 눌러주시고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가공이 저립되면서 가공이 될 겁니다. 자,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처음부터 공구가 내려와서 바로 가공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고 속도 이제 높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예,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중삭 들어가겠습니다. 정상률 0.2mm 남길 거고 보랜드밀 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셔서 여기 중삭은 요거 나머지 밀링 쓴다 그랬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자, 공구는 이제 2번 가지고 중삭 정삭 다 하면 되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방법은 러프가 아니라 여기 세미 피니쉬로 해주시죠. 그럼 하면 0.25 혹은 0.3 정도 스톡값, 즉 여유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정하면 되죠. 필요에 따라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공정이고 이거 중삭 가공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엔터 치시고 자, 얘도 절삭 영역 지정해 주셔야겠죠. 클릭하시고 자, 위치는 이렇게 또 드래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파트죠? 맞죠? 지금 이 공구가 이게 하향인지 상향인지 그게 의미는 없죠. 마지막에 청삭할 때만 여기 우리가 하향 가공으로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파트 따라기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고 여기 깊이는 이게는 Z방향 스텝은 0.5로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절삭 수준 요건 일단 두고 절삭 매개 변수 잠깐 들어가서 자, 깊이 우선으로 두고 스톡 값은 0.25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우리는 근데 정삭률 0.2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0.2로 주고 엔터 치시죠. 확인 눌러주고. 자, 됐고.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들어가서 얘도 공구가 뭐 헬리컬이나 뭐 램프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선이 아니라 여기 플런지, 여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 선. 플런지가 스트레이트로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클릭해 주시고 특이사항 없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동 및 속도 들어가셔서요. 자, 스핀들 속도는 요건 속도 그냥 요 속도도 중삭 정삭 똑같이 하겠습니다. 예, S3500, F300입니다. S3500, S300, F300, S3500, F300 됐죠?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생성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공간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서 가공이 되는지 한번 보고 아니면 여기 절삭 수준도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죠? 자, 미리 볼까요, 근데? 절삭 수준 한번 미리 보시죠. 클릭을 하면 위치가 얘도 1mm가 떠 있다, 그죠? 보셨어요? 이렇게 1mm가 또 떠 있죠. 왜냐하면 표면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삼각형 클릭하고 이 부분은 제로 맞춰주면 또 1mm 내려가서 공구가 처음에 내려가자마자 이제 바로 가공되게끔 하면 되겠죠. 헛방질 하면 안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생성 눌러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조금 많이 줄이고 플레이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중사기 이렇게 타고 가겠네요. 조금 속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방향 자체는 지금 이제 하향 절삭이네요. 그죠? 예, 왼쪽으로 도니까 하향 절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런 식으로 중삭을 마쳤어요. 정삭 여유 0.2 줬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고 마지막 인공정 이제 정삭 가공할 거고 보랜드면 똑같이 쓸 겁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요. 윤곽영역 요거 쓴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볼 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니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스톡 값, 즉 여유 값은 제로가 될 거고 요거는 이름 바꾸죠. 네 번째 공정이고 요거는 이제 정삭 가공으로 갈게요. 엔터 치고 자, 절상 영역 지정은 또 아이콘 클릭하셔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영역만 잡아주면 되죠. 요렇게 영역 하나 잡아주고요.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제 드라이브 방법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공구가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가공할 거냐인데요. 우린 지그재그로 가공하면 안 되겠죠, 그죠? 패턴이나 하여튼 봐야 될 겁니다. 외곽 다르기나 패턴이나 그네요, 그죠? 근데 외곽 다르기밖에 없다, 그죠? 네, 프로파일은 아닙니다. 외곽은 제가 이거는 윤곽 영역 가공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죠? 어쨌든 이게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요거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고 이쪽에서 뭔가 바꿔야 되는 어떤 값이 필요할 거예요. 절삭 패턴은 안쪽,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구가 안쪽으로 가공한다. 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아마 이 부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공 방향을 일단 볼 거고요. 스텝 오버는 이게 이제 요 공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가공할 때 당연히 공구의 50%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이 간격이 크잖아요. 이 부분 50% 하지 말고 1.1이라고 주고 저는 여기를 0.1, 0.1로 하겠습니다. 공구가 여기 0.1 스텝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다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맞죠? 이게 더 좋은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물론, 요구하는 품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겠지만, 요구하는 품질에 따라서 이 스택 값을 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괜히 과한 품질을 만들면, 그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로스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0.1로 줄 거고, 그리고 적용된 스텝 오버는 이건 평면이 아니죠.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형태를 잡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파트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 3D 파트를 가지고 0.1mm씩 스텝을 내려오면서 공구가 뱅글뱅글 돌아서 이제 가공을 할 겁니다. 파트로. 3D 형상은 파트에서 해주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고, 공구는 하향이고, 안쪽 하향이고, 스톡은 제로고,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오셔서, 공구가 또 여기도 스트레이트로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진행 방향을 또 여기 확인하시면 돼요. 공구가 어떻게 내려올지. 공구가 진입 요원 이렇게 안 들어오고요. 저도 선형으로 일직선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딴 건 만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송 및 속도 들어가셔서 S3500, F300이죠. 그 다음에 클릭하고 계산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검증 들어가셔서요. 생성 누르시고요. 자, 여기 노란색 선 쪽이 공구가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흰색이 빠져나온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문제는 없네요. 이게 이제 안쪽 가공이에요. 바깥쪽이면 아마 안에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가공하면 안 되죠. 왜냐면 공구가 옆날을 타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지. 예. 옆날이 좀 덜 타죠. 이제 공구의 바닥 날, 그러니까 볼 공구니까 볼의 바닥 쪽을 타고 내려오겠죠. 자, 여기 검증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하향 절삭 좌부정으로 가는지 한번 보셔야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하고 방향을 바꿔야 될 겁니다. 공구가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면 상향 절삭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돌면 상향 절삭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좌보정 즉 여기 하향 절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멈추고 확인 누르고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라이브 방법의 편집을 얘기하면서 이거 아마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절삭 방향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예, 여기 왜냐하면 외곽 다리기 자체가 윤곽 형태의 가공인데 윤곽으로 가공하니까 이제 이 방향을 맞는데 우리는 안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상향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반대로 하향으로 가공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 바꿨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생성 한번 더 누르시고 그럼 툴패스가 다시 나오고요. 다시 검증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내려와서 하향 절삭이 된다면 문제없죠. 이렇게 됐죠? 문제 없네요. 속도를 좀 높여서 공구가 가공이 다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다 타고 내려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끝까지 다 보죠. 다 보시고 이상이 없네요. 흔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컴퓨터의 어떤 뭐 그래픽의 뭐 비주얼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의 PC상의 문제니까 가공은 다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여기까지 가공이 완성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표면 가공, 황삭 가공, 중삭 가공, 정삭 가공 모두 예, 전체 가공을 끝낸 거고요. 전체 공정 보려면 이 프로그램을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공구 경로 검증 요거 클릭하셔서 다시 플레이 해보시면 이제 전체 공정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속도는 한 6으로 좀 낮추고 보시면 전체 공정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삭이 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요거 세울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아까 봤으니까요. 전체 이제 4가지 공정을 다 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C 프로그램을 뽑아야 되죠. 툴패스 선에. 프로그램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가보면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기본 포스트 쓰지 않을 거고요. NX에 생각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포스트가 있으니까요. 포스트 찾아보기 요거 클릭하셔서 저는 요거 디폴트 요거 쓸 겁니다. 요 데이터도 여러분한테 제공할게요. 네, 요것도 요거 쓸 거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디폴트 3D 3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확장자는 NC로 쓰겠습니다. 대문자 NC라고 확장자 만들게요. NC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위는 밀리미터 그러니까 미터법을 쓰고 있고요. 인치 아닙니다. 우리 밀리미터로 가공했죠. 모델링 했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NC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포스트는 조금 바꿨어요. 이 뭐 용량에 따라서 시간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밀거나 당기면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자, 그래놓고 휠을 밀면 이제 위쪽에 이거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뒤에 이거 지우고요. 프로그램 번호가 빠졌네요. 집어넣죠. 저는 여기 대문자 5에 이거는 이렇게 적을까요? 100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회사에서 쓰는 혹은 뭐 시험장에 어떤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맞게끔 G코드를 약간 수정해 주시면 돼요. XY 평면 쓰겠다, 경보성 취소, 정보점 취소, 사이클 취소 뭐 이렇게 쓰고 뭐 원점으로 한번 복귀시키고 예,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Z축만 다시 한쪽 방향으로 세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공구를 페이스 커터로 바꾸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뭐 평행대밀 대기 공구시키고 G54 쓰고 그죠? G54를 데려와서 페이스 커터 가지고 뭐 가공을 하고 여기 내려오면 이제 그 다음에 평행대밀 바꿔놓고 보랜대밀 뒤에 대기 공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대밀 가지고 이제 황삭 가공했고 그죠? 황삭을 가공을 쭉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T02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중삭 가공이겠죠? 그 다음에 됐죠? 중삭 가공일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공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 다시 프로그램 번호가 OA1007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름 한 개를 더 만들 거예요. 바탕화면에 이건 모든 파일로 바꾸고 OA1007이라고 하고 .nc라고 해서 저는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거예요. 얘는 OA1007로 다시 .nc로 다시 저장이 된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상단 다시 올라가서 UGNX 가지고 이제 모델링, 3차원 모델링도 하면서 그다음에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보신 내용들은 스케치하고 돌출 빼기, 곡면 룰드까지 그다음에 모서리 블렌더를 활용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하면서 제조에 들어가서 이제 NC 툴패스까지 검증을 하고 프로그래밍까지를 마쳤습니다. 사용한 공구들은 여기 있고 공정은 여기 있고 특이사항들은 여기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삭 가공할 때는 하향 절삭으로 마지막 가공을 했다는 거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